자, 그럼 그거 1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1장과 2장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약수를 할 때 뭔가 이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리하려고 1장, 2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1장 보시면 재무회계와 재무회계 개념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재무회계의 목적. 자, 보시면 재무회계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게 우리 재무회계 목적이죠. 자,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 개념체계가 바뀌면서 요 재무회계라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재무회계라는 건 뭘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정보 이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재무의 목적이 재무회계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바뀌었고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과거에는 무지 많았죠. 그죠? 뭐 투자자, 채권자, 그다음 정부, 뭐 조업원 무지 많았는데 바뀐 개념체계에서는 요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현재 및 잠재적 채권자 요놈들만 대상으로 해요. 기타 투자자와 채권자 이외의 정보 이용자들은 정보 보고의 대상으로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놈만을 주된 정보 이용자를 보고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했었는데 바뀐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보다는 더 확대된 재무보고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개념체계에 따르면 우리 재무회계 목적, 즉 일반 목적, 재무회계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에게 어떤 채권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보고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재무보고를 개념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십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목적 보시면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이라는 건 요거 회계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이런 쪽 토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게 목적이나 역할 보시면 먼저 회계기준위원회 얘들은 뭘 하는 애들이에요?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애들이죠. 얘들이 회계기준을 만들 때 이런 쪽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재무제표 작성자 얘는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이 요 발생한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즉 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개념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회계 기준에 미비한 이런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 자, 감사에는 공유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할 때 여기 개념체계를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거 투자자나 채권자를 말하는 거겠죠. 얘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그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하려면 개념체계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보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한번 눈으로 실적 쳐다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재무의 개념체계 박스를 그려놨는데 그러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봐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게 유용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보가 질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질적 특성이 과거에는 그냥 대충은 아니었죠. 그냥 전부 다 동일한 수준에서 얘기했었는데 바뀐 데서는 요 근본적 질적 특성과 요 근본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목적 적합성 이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신뢰성이 있었잖아요. 신뢰성과 똑같은 말이 요거 충실한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신뢰성이 뭐였어요?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걸 신뢰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실한 표현과 신뢰성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신뢰성을 없애버리고 충실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목적 적합성은 그 밑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 중요성, 요게 목적 적합성의 세부 구성 요소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충실한 표현은 거기 완전한 기술, 그 다음에 중립적 기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기술은 옛날에 있었던 거 완전성입니다.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누락시킴을 다 보여주라라는 거 완전한 기술 될 거고요. 중립적 기술은 옛날 중립성, 즉 그 편의가 없게 정보를 기술하라는 게 중립성 되겠고요.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뢰성은 편의나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신뢰성을 이렇게 편의, 오류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강적 질적성은 비교 가능성. 다 아시겠지만 얘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두 가지 구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요놈은 자, 동일한 거래가 발생했어. 그런 동일한 특정 법을 정했을 때, 그죠? 독립된 당사자들이 그 평가 결과가 유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또 그 적시성. 이런 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지가 하려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바로바로 정해주라. 적시성,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해 가능성. 기업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이용자 이해하기 쉽게 정해주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게 법의 특성이다라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회계 처리 근거를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대충 여기에서 비슷한 거 골라가지고 때려박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개념책에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거기에 적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칭 정도만 알고 그냥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지금은 우리는 필요 없어요. 1차 시험 때는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됐지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다라는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유용한 정보를 가진 이제 정보를 우리는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제공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재무제표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자, 재무제표 작성 기본 과정 보면 계속기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속기업과 발생기업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뀐 개념책은 발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뒤에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재무성과를 발생을 위해서 만들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은 계속기업만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여기 있겠고요. 이 재무제표를 인식하려면 그 인식 기준은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겠지. 먼저 재무적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기업이 발생할 수 높고 금액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측정 기준은 네 가지 있는 거 뭐 다 아실 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 밑에부터는 쭉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반 목적, 재무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놈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유용한 정보라는 건 무엇을 포함해야 되느냐? 그 밑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순현금 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세 번째, 경영진의 책임 이해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자. 즉, 수탁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포함하는 정보로 되어 있죠. 즉, 옛날에 말하는 우리 그 재무보고, 재무제표보다 또 확대된 개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전 마지막에 본 것처럼 재무제표보다 확대된 개념을 했잖아요. 그죠? 이놈은 재무제표보다 광의 개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이러면 우리가 옛날에 말한 재무상태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자산이 있겠죠. 자, 자산은 요거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자산 중에서 채권자목, 걔를 우리는 부채라고 하고요. 얘를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자본을 소유주, 주주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이거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구권이라는 건 부채와 자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 A. 자, 재무 성과에 의한 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자, 발생 기준 회계가 적용된 재무 성과 그리고 과거의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서 발생 기준을 적용한 재무성과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 기본 과정에서 발생 기준이 빠지면서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업이 손익계산 만들 때는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과거의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현금 기준에 의한 단계수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현금 기준 단계 순이니까, 그죠?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경제적 자원과 총액 변동.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이 변동하고, 여기 부채가 변동되겠죠. 그러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죠. 이익은 분명히, 그죠? 수익 발생하면 얘가 자산이 증가될 것이고, 비용 발생하면 부채가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과 비용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변동되겠죠. 그 나머지가 이익 되겠지. 자, 얘를 우리는 여기 재무성과에 의한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거는 재무성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요거 경제적 자원과 청구의 변동 요거죠. 그러면 요거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뭐가 있겠어요? 먼저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거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요 놈을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주라 얘기고요. 또 우리가 유상증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어디 표시가 돼요? 자본 변동표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포함될 내용들을 일반 목적 재무에 포함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